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지용입니다. 올해 들어 표성고등학교가 IBDP, 즉 국제 바칼로레아 디플로마 프로그램에서 우수한 성적을 냈다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2021년 IB 월드스쿨 공식 인정 이후 첫 도전이었는데요. 표성고의 IB 교육, 제주 교육과 대학 입시 교육에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제주도의회 의원 함께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연심 제주도교육청 국제교육과장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대영 제주대 교육학과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양미경 표선교 교사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표성고의 IB 교육이 제주 교육에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지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계속 저희가 IBDP, 디플로마 프로그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뭔가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강연심 과장님, 이 IBDP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IBDP는 2년 과정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2년 과정에 대학 입학 자격 취득을 위한 국제 인증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치면 한국 대학에 들어가지만 IBDP 인정을 받으면 해외에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네. 네. IB DP 평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들 표선 고등학교가 IBDP 성적보다는 IB 교육 프로그램 이제 운영을 하면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수시 전형에 지원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DP 평가가 내부 평가하고 외부 평가로 나누어지는데 아마 나중에 이제 양미경 선생님이 더 이제 표선고 입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외부 평가가 이제 그 IB 과정을 전부 다 이수한 마지막 학기에 치루어지는데 표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말에서 11월까지 해서 약 3주간 실시했고 IB 본부에서 직접 채점관이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8, 9월에 학기를 시작해서 보통 5월에 이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부 IBDP의 외부 평가 같은 경우에는 총 한 6개 과목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저희들은 이제 IBO와 이제 협약을 이제 맺어서 2개 과목은 이제 영어로 이렇게 치르고 7점 각 과목별로 한 7점 그래서 네. 한 총점이 이제 45점 만점에 24점을 맞으면 우선 통과를 이수를 한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풀 디플로마 자격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과목별로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과목별로 이제 시험을 치르면 과목별로도 저희들 자격받는 서티피케이트 과정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과목별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 네네,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여튼 이 IBDP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교육 시스템이다라는 설명이셨는데요. 네. 그러면 IBDP가 우리 수능 체제랑 어떻게 다른지 이남근 의원님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IBDP 과정은 우리 한국의 교육 과정과는 좀 틀리고요. 우리가 검정고시를 치르거나 수능 시험을 검정고시 치르고 수능 시험을 치르면 수능 성적만으로 한국에서는 대학을 갈 수 있는데요. 네. 이 IBDP 과정은 검정고시를 하거나 IB 학교가 아닌 학교에서 공부를 했을 때는 IB 시험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수능 시험은 모든 시험이 다 객관식 시험 문제로 돼 있고요. IB 시험은 학생이 선택한 과목에 한해서 아까 우리 강혜심 과장님도 설명했지만 한 3주간에 걸쳐서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 그런 게 이제 서술형 에세이 정도 답을 써야 되는 형태로 시험 채점을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국제적인 공인 인증을 받은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우리 이남근 의원님 짧게 좀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김대영 교수님 조금 더 버텨주시겠습니까? 네. IB가 생각보다 좀 복잡하거든요. 네. 이걸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을 받으려면요. 우리 수능하고 IB가 어떻게 다른지 좀 비교하면서 접근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대입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졸업 요건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고등학교 졸업 요건은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다 이수했을 때 저희가 졸업장을 주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문제가 대학을 입학할 때 대입 요건은 또 다른 문제가 그렇죠. 발생할 수 있어요. 대입 요건은 고등학교 졸업 플러스 대수능이라는 외부 평가를
실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입 전형을 보면 이 두 가지 조합으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대입 전형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고등학교 때 발생하는 내신 성적과 대수능이라는 또 외부 평가가 두 가지, 그러니까 정시, 그러니까 내신과 수시와 정시라는 네. 두 가지 조합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진학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내신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정기고사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고요. 이게 이제 지필고사로 아마 진행이 될 거고요. 네. 또 하나가 아마 많은 학교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행평가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아이비가 실시하고 있는 부분들을 수행평가에서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수능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필고사 네. 화되는 바람에 이게 학교에 꽤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제는 우리는 내신과 수능을 같이 준비해야 되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아이비 같은 경우에는 이 고등학교 졸업 인증과 대수능이라는 이 예가 하나의 체제로 통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부 평가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내신과 우리가 얘기하는 대수능이라는 이 시험이 하나의 점수 결과를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인증을 해주는 수준이 지금 봤을 때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IB 디플로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IB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들을 다 만족했을 때 디플로마라는 학위를 주는 거고요. 네. 이 중에 일부만 수료했을 때 IB 서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일부 수료증,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과목별 수료증을 주는 거고요. 네. 세 번째는 사실 이 두 개를 못한 경우에 어떻게 보면 IB로 보면 졸업을 인증 못하는 학생들 네. 이게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편의상 그냥 유사 IB의 네. 세 가지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표선에서 11명이 풀 DP를 받았고요. 네. 그리고 16명이 서티피케이트를 받았고 죄송하지만 79명, 79명 정도가 지금 어떻게 보면 IB 차원에서만 본다면 어떤 인증도 못 받은 못 상태. 받은 학생들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의원님께 말씀하셨지만 IB는 사실 전 세계 이 성적을 가지고 전 세계 어느 대학이나 지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꽤 높아요. 네. 근데 문제는 국내 대학은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네. 예. 그러니까 표선고가 아마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을 건데요. IB는 IB대로 준비해야 되고 국내 대입시를 또 준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을 거거든요. 예, 국내 대입시와 관련해서 아마 표선고에서 좋은 우수한 성적을 거뒀는데 그 거둔 대부분은 아마 수능 최저 없는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아마 가지 않았을까? 예. 네. 그러면 직접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선고 양미경 선생님, 우리 그 김대영 교수님이 좀 교사분들이 두 개를 다 준비하다 힘들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전체 학생들 중에서 IB 인정을 못 받은 학생들이 80명 가까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선 그런 부분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앞서서 설명 자세하게 해주셔서 조금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IB DP 1기 학생들 총 졸업생은 105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IB 기관에서 출제한 외부 평가를 응시한 학생이 26명이었고 그중에서 11명만이 디플로마를 받았는데요. 그 과정의 어려움은 우리나라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는 매 학기마다 내용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IB DP 과정은 2년에 한 번 매 과목마다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 영어 구술 평가와 그다음에 그 구술 평가는 내부 평가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 외부 평가로 에세이 쓰기와 리딩, 리스닝 문제 풀기 이렇게 해서 2년 과정의 그 과정을 거쳐서 한 번의 시험을 보는데요. 우리 학교 학생들은 매 학기마다 학생부의 내용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매 학기 수행 평가를 이제 문학 작품 분석 말하기 평가를 매 학기마다 수행 평가를 했고요. 그러면 학생들은 매 학기 다른 문학 작품을 읽고 분석 말하기 수행 평가를 해야 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 수행 평가는 IB DP
디플로마를 받든 아니면 과목 서티피케이트를 받든 이수하지 않든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수행평가를 응시해야 되는 내용이었고 그게 학생부에 기록이 되고 내신으로 남겨지게 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중 부담이라는 말씀하신 그 부분이 우리 학교 학생들은 매 학기마다 어떤 거를 성취한 내용이 있어야 되지만 DP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에 한 번 이 평가하는 총괄 평가 형식으로 평가하는 게 평가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중 부담이 있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내신을 위해서도 또 준비해야 되고 IB 네. 인정받는 과정도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두 개를 다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성과는 좀 어떤 점으로 보시나요? 네. 어쨌든 IB 디플로마를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한 이수한 학생이든 아니면 이수하지 않은 학생이든 모든 학생이 그 수업과 평가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그런 어떤 성장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수행평가와 지필평가가 만만치 않았던 것이 저희는 어쨌든 IB 학교이기 때문에 평가와 수업이 IB 평가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수행평가도 IB 평가, 내부 평가의 형식을 따왔는데요. 아까 영어만 예를 들었지만 세계사 과목인 경우에는 2,000단어 이상의 분석 에세이를 쓰는 게 내부 평가이고요. 네네. 수학, 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20페이지 이상, 약 20페이지 가량의 탐구 보고서를 쓰는 게 IB 내부 평가입니다. 네. 근데 저희 학교에서 수행 평가로 분량은 좀 줄일 수 있었지만 매 학기 이제 분석 에세이를 써야 하고 탐구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모든 학생들이 거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성장을 분명히 볼 수 있었고요. 수행 평가만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중간 기말고사의 지필 평가에서도 IB 외부 평가가 서논술 형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객관식이 있기는 하였으나 서논술형으로 많은 부분을 학생들이 시험에 치렀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을 2년 동안 2년 혹은 2년 반, 한 학기 반 이상을 거치면서 학생들이 이제 자기의 의견을 서술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을 갖출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IB 교육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교육 과정이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저도 인터뷰 기사를 한번 읽어보니까 어떤 부모님이 인터뷰한 내용이었는데 처음에는 IB 교육에 대해서 의심이 많이 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학이나 가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학교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점점 애가 생각이 깊어지는 것을 보면서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사회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 중심을 잡고 할 것 같더라. 네. 그래서 IB 교육에 대해서 만족했다라는 인터뷰를 본 기억이 있는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IB 교육이 두 가지로 계속 고민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아이들 성장에는 도움이 될 것인데 대학은 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가장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김광수 교육감님도 아마 이게 대학 들어가는 것을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대학을 어쨌든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판단이 좀 바뀌신 것 같긴 한데 이 표성고등학교가 대구의 4대 부고, 경북대 4대 부고와 함께 이 입시 결과 때문에 역으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게 한편에선 이 결과를 가지고 굉장히 사회적 주목도가 높아진 것은 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다면 이제 IB 교육은 김광수 교육감이 처음에 얘기했던 대학도 가능하고 대학 진학도 가능하고 또 아이들이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말하면 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완벽한 교육 시스템처럼 좀 사회적으로 좀 읽히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자유롭게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우선 김대영 교수님 먼저 말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IB가 처음 제주에 도입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IB 교육의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성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그러니까 이론의 여지는 없어요. 예. 단 학생들이 그런 성장을 통해서 만약에 배움의 즐거움을 느꼈다면 대학을 진학하는 게 당연한 건데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학생들이 IB 성적 위에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방법들이 꽤 많이 없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수능이 없는 학생부 중심 전형이 생기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탈출구가 이 학생들을 위한 탈출구가 어느 정도 생겼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여기 맞물려서 작년 23년 6월 30일인가요? 하태경 의원이 아마 27학년부터 IB 시험을 대입에 반영하자라는 취지로 아마 고등교육법 시행령 그러니까 개정안을 발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교육부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낸 게 있는데요. 네. 그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면 IB를 위해서 별도의 대입 전형을 신설하려면 사실 문제가 교육과정, 그러니까 국내 교육과정 운영 고등학교와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전형이 인정이 되려면 사회적 합의가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 의견을 해서 지금 법안이 이제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새로운 입시 전형을 우리가 이 IB를 통해서 허락을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 표선고가 그러니까 1인당 교육비라고 얘기해 본다면요. 그러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러니까 학교 알림이에서 그러니까 대충 그러니까 학생 1인당 그러니까 학교 1년 세출 대비 1인당 평균 이제 비용이 나오는데요. 네네. 참고로 표선고가 약 한 800만 원 정도. 학생 1인당 들어가는 돈이. 네. 대전고가 그 인근의 비슷한 규모의 대전고가 680만 원 정도고요. 네. 제주일고가 600만 원 정도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일고에 비해서 한 개인당 한 200만 원 정도의 더 비싼 교육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여기서 또 단순하게 일고랑 차별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접근할 수 없는 문제가 뭐냐면 동지역은 지금 과밀이 문제고 네. 제주만 놓고 본다면요. 동지역은 과밀이 문제고 읍면은 학교 소멸의 문제에서 사실 이 부분에서 표선고가 지역에 기여한 바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일고에서 왜 우리는 IB를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나왔을 때 또 딱히 명분도 막을 명분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육의 공정성, 형평성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한번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이게 사회적 형평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합의를 할 수 있는 거냐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특목가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 이런 좀 우려까지 섞여 있으신 것 같은데요. 혹시 뭐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글쎄요. 이제 교수님이 해준 학생 뭐 1인당 이제 뭐 투어 뭐 드는 비용? 뭐 학비 이런 문제를 이제 했지만은 그렇게 어떤 수치상으로 보다도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읍면 지역 이제 살리기라든지 또는 저희들 제주형 자율학교의 일정 부분 꼭 이제 표선고등학교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저희들 제주형 자율학교에 투입되는 돈이나 IB도 제주형 자율학교의 한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에 주는 학교 회계 전출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혁신학교 기준으로는 유사하다라는 네네. 말씀이신 거죠. 네. 예.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크게 형평성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학교에서가 얼마든지 원하면 꼭 뭐 이제 IB 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도 예전에는 뭐 혁신학교, 다운디 배움학교, 지금은 제주형 자율학교 속에 네. 여러 가지 형태 속에 이렇게 묶여 있으니 그거는 학교에서 이제 꼭 뭐 IB 교육뿐만이 아니라 다른 우리가 뭐 디지털 선도학교라든지 뭐 이런 분야에서 교육청에 어떤 지원을 요청을 하면 저희들은 기꺼이 이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는 그런 면에서는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이라는 것을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는 재정적 형평성을 보셨는데 이제 그 김대현 교수님 같은 재정적 형평성은
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이 교육 과정 자체를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해 줄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논의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이남근 의원님 먼저 말씀 들어볼까요? 네. 저는 뭐 저희들 도의회에서 네. 우리 교수님 얘기처럼 항상 늘 얘기 나오면 아이비 교육이 얘기가 나오면 형평성 부분이 뭐 1번입니다. 왜 표선에 아이비 학교만 지원을 해주느냐. 이런 교육 과정이 있으면 다른 학교도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이제 다만 이번 입시 결과를 가지고 저는 이제 의회에서도 이 입시 결과에 대한 우려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26명밖에 시험을 안 보는 거면 과연 3년 동안 어떤 교육 과정을 거쳤길래 많은 학생들이 다 시험도 못 보고 뭐 이런 결과지를 냈겠느냐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뭐 아이비 교육적 효과가 대입이라면 그 효과는 분명히 봤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 도의원으로서 도내 표선고등학교 아이비 교육 도입의 효과가 표선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을 좀 더 크게 보게 되더라고요. 교육적인 효과 부분은 뭐 교육적인 전문가분들이 아까 양대 교수님 얘기대로 사회적 합의 부분 이런 부분은 점차 이게 또 성과를 내면서 합의적인 부분에 가까이 갈 거고 도의원적인 측면에서는 보면 표선면 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 그리고 지역 소멸의 이 어려움을 교육적 환경으로 극복할 수 있겠다는 여러 가지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더 봤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주형 자율학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제주형 자율학교라든가 아이비 교육의 보편화를 통해서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있겠는지 저는 뭐 이런 각도로 지금 이 아이비 교육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이비 교육이 이번에 성과를 어느 정도 냈고 그것이 예. 또 표선 지역을 활성화시킨 측면이 있으니까 예. 이걸 지금 지역 소멸을 해소하는 측면으로 아이비 교육을 좀 적극적으로 바라보자 예. 이런 말씀이신데요. 조금 돌아가서 일단 지역 사회는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그러면 양미경 선생님이 보실 때 교사라든지 학부모, 학생들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 표성고등학교의 학부모, 교사, 학생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우리 지금 이번에 졸업한 아이비 1기 학생들이 입학한 2021년도 학교 자체 설문조사 했을 때보다 이번에 DP 과정을 마무리한 2023년도 2학기 때 성과 보고 연구를 위해서 네. 그 실시한 설문조사가 있는데 그때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게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학생 만족도 조사에서는 2021년도에 81.4% 학생들이 학교의 이 학교 생활과 이런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고 작년이죠. 최근에 실시한 2023년도 조사에서는 86.6%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학생들이 만족도가 이렇게 올라간 원인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학생 주도형 수업, 그리고 서논술형 평가의 혁신, 행복하고 건강한 학생 삶의 변화,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의 변화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몇 가지 문항 중에서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 선생님은 학생을 존중하고 학생들은 서로 배려하고 협력한다라는 문항에서 85.1% 학생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고요. 선생님은 수업을 성실히 준비하고 열심히 가르치신다라는 문항에서는 무려 93.4%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학생 주도형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교육 당국에서 늘 해오던 얘기였고 또 학생들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도 늘 교육 목표로 가장 중요한 목표였는데 이것이 좀 이루어졌다라고 좀 이렇게 보여지면 이게 확대돼야 된다 이런 논의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교사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것이 그게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전부 다? 초등학교, 중학교 뭐 선생님들도 한 95% 이상이 MIP나 PIP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하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보면 학생의 만족도는 표선고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뭐 떨어지긴 하지만 70% 이상. 그리고 이제 표선초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이 어떤 탐구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95% 이상. 네.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것이 학생들이 정말 가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또 자기 주도적으로 수업에 또 참여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들도 같이 또 이제 수업 준비하면서 본인 자신들도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해볼 만하다. 이런 만족도가 굉장히 이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비를 학대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보다도 우리의 교육 과정 속에 이제 조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좀 녹여내야 되지 않을까. 아까 뭐 우리가 이제 평가에서 뭐 김대영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양미경 선생님도 말씀하셨겠지만 평가에서 지금 자꾸 나오는 것이 선운술령 평가라든지 뭐 이런 거. 저희들이 이제 사지선다, 오지선다에서 이렇게 객관식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어떤 정말 사고력을 이제 신장시킬 수 있고 또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떤 과정 중심 평가 속에 좀 녹아나는 이런 체제로 조금 간다면 되지 않을까. 아이비를 모든 학교에 다 실시한다. 저는 이거는 너무나 위험한 발상인 것 같고 학대도 사실은 이제 그 학대가 지역의 위험하다고 보신 이유는 어떤 겁니까? 확대라는 게 전체가 우리의 교육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조금 실천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아이비 교육 과정에서 좀 갖고 와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평가 체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교실 수업 개선으로도 저희들이 충분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과정이 이제 표선고에 라든지 다른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할 때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과정을 우리가 모두가 다 강압적으로 확대의 길은 저희는 언제든지 열어놓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좋은 점, 어떤 평가 시스템, 교실 수업 개선, 또 질문이 있는 교실 네네. 수업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좀 틀어서 확대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 과정 안에 아이비 교육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집어넣을 필요가 있겠다. 네네. 특히 평가 중심으로 그렇게 네네. 많이 언급해 주셨는데 교육 과정 좀 전문가시니까 김도영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요. 네. 표선이 아니라 많은 일반고에서 어떻게 보면 평가도 그렇고 대입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공교육 내실화가 어떻게 보면 방해받고 있다,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걸 표선고가 어느 정도 이게 여기서 벗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 표선고는 수능 풀이로 출발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큰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제기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다 수능 때문에 우리 교육이 이래 라고 다들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표선고가 어느 정도 한 발짝 벗어나서 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아이비를 도입했던 거고요. 근데 사실 앞으로 이 수능 풀이가 확대될 가능성이 꽤 높아요. 사실 뒤에 기회가 되면 우리 대학, 제주대학이 어떻게 수능 풀이를 확대할 계획인지 그 교육부도 계속해서 수능 풀이를 좀 확대할 계획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사실 수능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교육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왜곡됐던 부분들이 네. 단위 학교에서 아이비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을 통해서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비 교육의 장점도 물론 있지만 수능으로부터 자유롭다면 교육 과정이 좀 자유롭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포인트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주호 교육부 장관부터 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아이비 교육을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혹시 임남근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확대하려는 의중이 큰 것 같은데. 글쎄, 이번에 수능의 대입의 결과가 네. 그래도 뭐 예상, 우리 선생님께서는 워낙 열심히 예상을 하셨겠지만 예상치보다도 훨씬 잘 나온 결과 때문에 그냥 저는 하여간 이 교육 정책만큼은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책이 나오고 교육은 늘 똑같은 건데 네. 방향이 조금 틀려지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우려를 표하고요. 이게 아마 공교육에 아이비 교육을 도입해서 뭔가 성과가 나왔지만 조금 스텝 바이 스텝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한 번 조금 결과가 잘 나왔다고 우르르 이쪽으로 몰려가고 우르르 이쪽으로 몰려간 결과가 다시 또 수요가 붐비다 보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이런 거는 약간 좀 지양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이비 교육은 이제 네 분 말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성과는 분명히 있으나 조금 우리가 떨어져서 바라보고 그게 좋은 점은 취하되 조금 더 기간을 두고 보자 이런 말씀 정도로 읽히는데요. 혹시 양미경 선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저도 아까 교수님과 의원님 설명해 주신 말씀에
거의 동의하고 있는데요. 네, 꼭 아이비 학교를 통해서 제가 직접 그 수업과 평가를 경험한 교사로 저도 이제 다른 학교로 옮겨가서 그 수업과 평가를 적용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반드시 아이비 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항상 걱정이 그러면 이제 대입과 연결이 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또는 대학 각각 대학이 이제 수능 체제가 없는 이런 전형들에 대해서 고민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수능에 대한 고민도 조금씩 줄 수 있지 않을까. 수능 또는 이제 수능을 보지 않고 그냥 수능이 목적이 아닌 학습을 하더라도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이 조금 더 열리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의 고민이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대학 입학 시스템이 좀 전국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교육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났다. 그 과정에서 아이비가 좀 돋보였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기존 교육 과정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데 김동 교수님 아까 그 제주대만 해도 지금 입시 과정이 좀 바뀐다고 했는데 짧게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아이비뿐만 아니라 지금 교육부의 기조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교육부의 기조가 지역 균형 발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의 큰 취지는 뭐냐면 지역의 산업에 기반한 특화된 교육을 지역에서 시키고 네. 그 학생들이 대학을 가서 지역에 정조할 수 있는 여건들을 교육부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 일환으로 아마 제주도 교육청이 2월 7일 날 아마 내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교육발전 특구라는 게 네. 있고요. 대학 차원에서 보면 RIS 혹은 라이즈 네. 아니면 네. 글로컬 30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다 지역 정주와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 차원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해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비근하게 25년에는 저희가 흔히 말해서 자유학부 네. 전공이 없는 자유학부 학생들 한 500명 정도 선발할 예정이고요. 이 학생들은 수능 최저 없이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확정은 아니고요. 일단 예정은 예정은. 수시로만 들어가는 걸로. 그죠. 네, 네. 500명 정도가 수능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그 500명의 30%는 저희가 지역 인재로 선발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은- 또 하나 문제가 발생하는 네. 게 제주대학이 사실 모든 학과가 다 인기 있는 과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한 60% 이상이 이미 제주 학생들이 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문제가 되는 과들이 아마 다들 아시다시피 특수 목적 그렇죠. 대학 혹은 그러니까 학과거든요. 그 비근한 예가 사대, 교대, 의대, 약대, 수의대. 그렇죠. 네. 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26년부터요. 네. 26년부터 수능 최저 없이 학생들을 선발을 할 거라고 이제 이미 발표가 돼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 숫자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좀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계획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비단 제주대학교만이 아니라 전국 대학교들이 같은 추세로 갈 것이다. 네. 라는 부분에서 지금까지 소위 말한 수능에 목매는 교육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는 거다라는 네.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리는데요. 네. 네네. 그러면 이 아이비 교육뿐이 아니라 기존 교육 과정에서 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아이비 교육에서 가장 도입을 강조하신 부분은 평가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논서 수령 평가 네. 부분 이외에 양비경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이 기존 교육 과정에서 아이비 교육을 해보시면서 좀 받아들여야 할 부분들 어떤 부분들 더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우선은 지금 저희 아이비 과목 개설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 개설이 되어 있어서 절대 평가 체제입니다. 네. 80점 이상은 학생들이 A를 받고 60점 이상은 B, 60점 이하는 C 이렇게 받고요. 네. 그 원점수도 학생부의 기록은 되고 있지만 어쨌든 절대 평가 체제에서 학생 그러한 환경에서 제가 보았던 우리 아이들의 성장은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많은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학생 간에도 물론 소통이 있었고 교사 간에도 저희 선원 수령 채점 때문에 계속 채점하느라 소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그런 선논술형 평가라든지 그 과정상에서 교사가 학생한테 주는 피드백을 위해서 교사와 학생 간도 많은 소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소통하는 과정 중에서 절대평가라는 환경 하에 학생들이 서로 돕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정의적 측면에서 너무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2025학년도부터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도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 5등급제로 시행이 될 예정이라는 얘기를 듣고 조금의 우려는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절대평가를 했을 때 아이들이 느끼는 만족도와 상대평가했을 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는 것과 혹은 경쟁의 상대로 바라보느냐. 교사들도 선운소령 평가를 할 때 협력하는 문화가 만들어진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좀 인상적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 나갈 여지는 있습니까, 과장님? 이런 뭐 평가를 절대평가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우리가 이제 평가에서 항상 선운술형 평가를 어떤 학교 이제 정기 이제 평가에서 계속 학대 주장은 오랫동안 해온 수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비 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지금 실제로도 좀 학교에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교육청 차원에서 제가 뭐 저희 업무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또 가장 이제 평가와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대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라고. 확대되고 절대평가를 좀 확대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언급하기는 참 이제 좀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예. 근데 여튼 그 표선고의 긍정적 사례는 인정을 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게 좀 인정 확대돼야 될 건데 뭐 김동 교수님 이런 절대평가가 확대되는 걸림돌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셨는데 25년부터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교 학점제가 이제 네. 전면 도입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학생들은 물론 지금 학생들도 학점제 체제에 있긴 하지만요. 지금보다 전 학생들은 단위제에서 수업을 받았는데요. 단위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진로 선택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를 하고요. 흔히 말해서 수능 과목들은 저희가 절대평가도 했지만 사실 9등급제가 같이 병기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상대평가 요소가 같이 들어갔던 상황이고요. 네. 근데 앞으로 이제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요, 이 부분 상대평가가 점점점 없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학점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절대평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좀 더 절대평가가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전망이 좋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러면 우선은 뭐 그런 절대평가가 좀 늘어나고 논서 수령을 좀 도입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뭐 아이비 교육이 아니라 제주 아이들이 좀 행복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도입될 것이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고 앞서서 우리 이남금 의원님이 소멸 지역의 회생 방안으로 좋은 제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컨대 뭐 지금은 가장 인구가 적은 지역이 또 한경 같은 지역 아닙니까? 한경이죠. 뭐 이런 지역들에도 그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제 아이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기보다도 제주형 자율학교의 새로운 모델을 이제 인구 유입 과정의 하나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이비가 아니더라도 아이비여도 좋고요. 네네. 아이비여도 좋고 실제로 표선면의 사례에서 보듯이 표선면의 인구가 상당히 많이 유입됐거든요. 네. 얼마나 유입됐습니까? 이게? 이게 학생들만 보면 이게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중학교 같은 경우, 초등학교 같은 경우 과밀학교가 됐습니다. 과밀학교가 되었다. 과밀학교가 됐습니다. 뭐 이게 네. 아마 모든 데이터를 얘기하는 것보다 크게 설명하는 조건인 것 같은데요. 그런 요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꼭 아이비라야 유입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저도 동네 이장 출신으로서 학교 살리기 건물을 지어본 이장 출신으로서 유입이 됨으로써 오는 지역의 갈등 내 해소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가만히 돼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지역이 소멸되고 뭐 당장 표선면에 학년 1년에
출생아 수가 채 20명이 안 되는 이 상황에 지역을 계속 유지시키고 살리려고 하면 또 다른 여러 가지 교육적 여건이든 환경적 여건이든 그 지역 주민들이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표선면의 강현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아이비 전도사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뭐 아이비가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새로운 모델이 뭔가 그래도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인구 소멸 지역의 이런 교육적 측면과 지역이 함께 결합하는 측면들 앞으로 같이 예. 고민하자라는 예, 말씀 예, 정도로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끝으로 하나만 잠깐 얘기하고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토론을 이게 앞서서 우리 양미경 선생님이 그 교사 내가 여기서 체험했기 때문에 다른 학교를 가더라도 또 논술형이나 이런 식으로 좀 교육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교사 양성이라는 것이 또 한 측면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교사 양성적인 면에서는 저희들 연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IBO에서 직접적으로 주관하는 워크숍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예. IB 관련된 교사들은 그렇지만 IB 표성과 가졌던 긍정성들이 다른 학교들로 좀 확산되려면 교사들에게 좀 필요한 연수들이 어떻게 좀 주어질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일반 그렇죠. 네네.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네. 네, 오늘 논의가 주로 이제 표성고의 장점들을 일반고에든 좀 이식하는 혹은 좀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주제니까요. 네. IB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평가와 관련되어 있는 저희들의 연수 부분은 일단 뭐 고등학교 부분은 아직은 저희들이 이제 물론 이제 연수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일반고 선생님들도 저희들이 뭐 국제학교 뭐 수업 체험 연수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도 가서 실제적으로 평가 그리고 또 이제 표성고등학교에서 항상 1년에 한 2번 정도도 수업 공개를 이렇게 합니다. 학교 공개도 하고 월드스쿨도 하고 그럴 때 일반고에 있는 선생님들도 직접 가서 어떻게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 평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응답의 시간을 또 갖고 있고 저희 또 교육청에서 올해 이제 원격 연수를 할 수 있는 컨텐츠를 한 10시간 이제 내외 연수를 지금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선 PIP, MIP 일반적인 것이긴 하지만은 그런 초등학교, 연수를 중학교 탐나교육원하고 저희들 해서 탑재를 해놓으면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할 수 있고 이와 뭐 저희도 뭐 시도교육청에서 이제 주최하는 이런 IB 관련 연수에 선생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김대경 교수님께 짧게 붙일 말씀 있으시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표선고 선생님들의 노하우가 어떻게 보면 30개의 도내 고등학교에 퍼지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비 IB 교사를 양성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학의 역할이거든요. 네. 교육청의 역할보다는. 그래서 I100이라고 해서 아마 교사 양성, IB에서 교사 양성 기관이 인증을 하는데 국내 지금 5개가 있어요. 네. 근데 아마 올해 제가 알기로 제주대학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양성에 대해서는 제주대학교도 교육청과 함께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교육청도 적극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마치면서 짧게 오늘 못다한 말씀들 한 시간이 많지 않아서 30초 정도씩 짧게 마무리 말씀하고 오늘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남근 의원님. 예. 네. 저는 하여간 교육위원회 한 1년 반 정도 있으면서요. 이 아이비 교육에 대해서 겉모습만 보고 상당히 우려를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입 입시 결과가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토론을 과정을 가면서 선생님들의 노고라든가 교육청의 노고를 들어보면서 이거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조금 더 놓쳤던 부분이 있구나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이번 그 결과를 만들어주신 교육청 관계자분들 그리고 표성고등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이하 선생님분들의 노고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선 IB 교육 과정이 어떤 결과를 낼지는 지금 대입 수능 시험이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IB 교육 과정이라는 여러 가지 교육 과정들이 이제는 제주형 아니 한국형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하게 수업받고 좀 더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일조를 했으면 하는 이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생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네.
이제 IB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아직도 여전히 해결해야 될 이 문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또한 제주도 교육청이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 교육을 이제 교육 지표로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IB 교육도 그러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이제 IB 월드스쿨 인증식이라든지 수업 공개 참여하면서 느낀 바는 이러한 IB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지역사회 문제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이런 문제를 교육과정 재구성에 이제 직접적으로 다루면서 마을 교육 공동체와 함께 협력하는 이런 분위기를 정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저희들 제주도 교육청도 IB 교육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우리 네. 학생들이 미래 인재로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 교수님. 네. 네. 사실 초등학교 교육 성과를 판단한다고 했을 때 어디서 판단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중학교에서 가능할 것 같거든요. 사실 고등학교의 DP의 교육 효과, 성과라고 했을 때 그 효과는 아마 대학 생활에서 드러날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는 처음으로 표선에서 DP 학생들 배출했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IB DP를 통해서 그 나라의 대학을 간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많은 선생님 연구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IB DP 출신 학교 학생들과 일반고 학생들을 비교해 봤을 때 학업 성취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우리 표선에 우리 학교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연구자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그러니까 성과를 대학의 입장에서 대학에 왔을 때 그 부분들을 저희가 착실하게 연구를 해서 그 네.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이렇게 확대를 하던 유지를 하던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교육에 있어 한 가지 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 관계자분들 그리고 저희 교사들은 교육과 수업에 무엇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과정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브 학교뿐만이 아니라 제주 교육과 우리 학생들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토론해 주신 우리 이남근 의원님, 그리고 강념심 과장님, 그리고 김대영 교수님, 양미경 선생님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주 IB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교육이 바뀌어야 될 혹은 변해야 될 지점들이 많이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논의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의 논의를 위한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